소변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기저귀 개수, 대변을 어느 정도 보는지, 그다음에 체중은 얼마나 잘 늘고 있는지. 100을 이유식으로 먹었다면 젖으로 따진다면 200을 먹은 거나 같다. 안녕하세요, 알전 멤버 여러분. 오늘은요, 매우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거든요. 우선 선생님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과 전문의 최은경이라고 합니다. 한 30년 소아과 의사 한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신생아들을 좀 많이 보는 그 산부인과에 속한 소아과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로 신생아들에 대한 생활 패턴이나 수유나 수면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주로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일을 해왔었어요.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늘 궁금해하시는 수유안 이런 얘기를 사전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중심으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받은 첫 번째 수유 관련 질문인데요. 173일대 나가래요. 그런데 수유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쪽을 5분밖에 안 먹는데요. 더 먹이려고 해도 먹다가 장난치고요. 현재 수유 간격은 4시간이고요. 그래서 분유를 먹여볼까 했는데 분유도 100일이 넘어서는 잘 안 먹고 젖을 좀 더 먹이려고 하면 개원해버리고 5분밖에 안 먹었다는 것은 혹 전유만 먹은 건 아닐까 걱정하시네요. 그래서 혹시 젖이 부족한가 하고 유축을 시켜봤더니 한 양쪽에서 120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유축해서 먹여볼까 해도 젖병도 잘 안 물고 그러면 소변량을 봐야 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엄마가 혹시 밥을 잘 안 먹어서 아가도 안 먹는 걸까요? 이런 걱정도 한대요. 엄마 먹는 거랑 연관이 있는지, 분유를 잘 먹으면 좋겠는데 젖병도 안 빨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대요. 선생님, 이 수유 시간 아기들이 젖을 빠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아기는 되게 173일 정도 됐으면 한 6개월 정도 된 아기거든요. 그러면 대개는 빠는 힘도 세고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힘차게 빤다고 하면 대개는 90% 이상을 다 먹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5분 정도 수유했는데 안 작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얘기할 때는 집중해서 먹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엄마가 걱정하듯이 장난을 하거나 이러면서 빨면 적을 수도 사실은 있겠지만 잘한다고 하면 5분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 수유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체중 증가가 잘 되는가? 소변, 대변 횟수? 이런 게 중요할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모유 수유를 하면은 몇 cc를 먹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 볼 때는 저희가 소변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기저귀 개수를 저희가 말하는데요. 말할 때는 기저귀에 오줌을 3번, 4번 싼 후에 기저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싼 기저귀를 하나로 쳤을 때 기저귀 개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변을 어느 정도 보는지, 그 다음에 체중은 얼마나 잘 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은 국물을 많이 먹으면 모유양이 늘겠는가 이것도 걱정했었어요. 국물을 먹으면 먹는 대로 모유로 갈까요? 사실은 국물을 많이 먹으면 젖이 나오고 그런 거는 사실은 잘못된 상식이 있고요. 이제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 보면 아기를 낳고 났는데도 난 것 같지 않게 배가 뚱뚱해져 있어요. 아시죠? 그거는 나중에 엄마가 이제 아기 수유를 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사실은 지방으로 보충을 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유를 열심히 하셔야지 그게 빠지거든요. 그 이후에 엄마가 뭘 조금 못 먹는다 해도 거기 가지고 있는 지방이 아직은 많을 시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었다가 비만이 계속 돼버리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분은 또 5분 정도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혹시 전유만 먹은 건 아닐까 또 걱정하셨어요? 선생님, 전유 후유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전유 후유를 얘기할 때 저희가 먹는 양이나 먹는 시간이나 이런 걸 보기도 하지만 되게 전유를 먹인 아이들은 대변의 패턴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유라는 건
거는 사실은 탄수화물 종류가 좀 많기 때문에 약간 변이 물러지거나 뭐 그다음에 지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빨라지면서 약간 녹변을 본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전유 증상으로 보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그 변 상태가 괜찮고 뭐 자주 지리지 않고 이렇다 그러면은 전유만 먹었다 이렇게 사실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더 주셨으면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뭐 수유가 적다든가 전유의 문제 이거보다는 아기가 수유하는데 집중을 못하는 게 이 아이의 제일 사실은 큰 문제처럼 보여요. 그래서 엄마가 보시면 뭐 먹이려고 해도 안 먹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장난치고 뭐 이러는데 되게 애들이 처음에는 보고 들리는 것도 없고 먹는 데 집중하고 모든 호기심이 입에 집중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보고 들리기 시작하고 주변을 알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데 관심이 많아져요. 먹는 것보다는. 그래서 수유할 때 그 집중력을 사실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주변을 살짝 어둡게 한달지 아니면 조용하게 한달지 아니면 엄마하고 막 눈 맞추고 막 이러다가 웃다가 갑자기 젖을 놔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눈 맞춤을 조금 덜 하시던지 뭐 이런 방법들이 조금 집중도를 높이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엄마도 그런 거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113일 된 여아래요. 날 때 2.7kg 조금 적었고 그다음 처음 수유할 때 이제 적은 게 걱정됐는데 젖이 잘 안 돌아서 분유 보충을 조금씩 했더래요. 그랬더니 몸무게가 잘 늘다가 그랬는데 점점 분유를 많이 먹는 거예요. 이제 700, 800까지. 아유, 그래가지고 하루 기저귀 개수가 15개, 대변도 5번, 6번, 그러더니 몸무게도 7kg까지 훅 크고, 몸무게만, 키나 머리 둘레는 평균 이하인데, 몸무게만 평균치를 확 넘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작을까 걱정이 아니라 소화 비만을 걱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분유를 줄여보려고 하고, 부족한 걸 모유로 보충을 해봤더니, 그렇게 해서 분유를 좀 줄였더니 기저귀 개수도 좀 더 나아지고 몸무게 증가 속도도 좀 줄어들고 해서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궁금한 거는 첫째, 모유를 얼마나 먹고 있는지 모르니 아이는 분유를 잘 먹고 그러니 차라리 모유를 포기하고 분유로만 총량을 맞추는 게 좋을까? 그리고 혼합수유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얘는 지금 비만을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 맞춰 안 먹이고 배고플 때 달라는 대로 주는 것, 그것은 지금 이 원령의 좋은 방법일까? 이걸 궁금해 하셨어요. 사실 뭐 모유만 먹는데도 비만이 되는 애들 꽤 있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까요? 이 아기는 되게 이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는 정도의 아이잖아요. 그러면은 신생할 때 막 한 달 이내에 났을 때는 저희가 뭐 수시로 뭐 1시간에 한 번 이렇게 먹이지만 되게 한 3, 4개월 이상 지나면은 되게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먹여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밤중 수유 같은 것도 조금 뭐 5-6시간 이상 조금 더 늘려서 먹여야 하고 그러는데 아기가 계속 빨고 있다면 아마 비만으로 되는 거고요. 거기다 엄마들은 또 걔가 계속 빠니까 이게 혹시 부족한 게 아닐까 싶어서 막 다른 분유를 더 보충하고 그러면 이제 더 과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약간 그런 게 있고요. 여기 아기도 지금 엄마는 기저귀 개수도 그렇고 줄여서 4-50g씩 잘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되게 이 3-4개월 정도 되면 4-50g이면 과해요. 사실은 30 내지 40g 하루에 느는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엄마가 모유를 얼마 먹고 있는지 모르니 뭐 모유를 포기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자면은 모유는 분유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뭐 면역 성분이랄지 저희가 이제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들 아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저는 사실은 분유를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 같으면 모유를 충분히 주고 분유를 보충하는 식의 혼합수유 자체를 사실은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걱정이 좀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11일 된 아이예요. 3.72kg로 태어났대요. 그러다가 51일 때 이미 7kg, 현재 9.7kg네요. 아이 성장이 아주 좋네요. 현재는 모유 직수만 하고 있는 상태래요. 최근 한 달 동안은 몸무게가 200g밖에 안 늘었는데 혹시 모유 수유 양이 부족해진 건가 하고 걱정하고 있대요. 수유는 하루 4번이고 이유식 1번, 지금 211일인데 한 번에 수유는 5 내지 10분, 기저귀 개수는 평균 5개에서 6개. 그리고 엄마가 이런 걱정을 하셨네요. 아이에게 아토피기가 있는데 제가 밀가루를 많이 먹는 게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걱정을 하셨네요. 먼저 선생님 체중 증가 속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이 아이가 지금 211일이고 현재 9.7kg고 몸무게가 한 달에 200g 늘고 있대요. 일단은 211일 된 아이인데 3.7kg로 나서 9.7kg가 됐다는 거는 그때까지는 과한 게 맞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달간 200g밖에 안 늘었다? 이거는 그 한 달간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해서 덜 늘었다고 저희가 볼 수는 있죠. 근데 전체 패턴으로 보면은 체중이 적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과체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기를 키우면서요. 예를 들어서 어른인 제가 뭘 잘못 먹어서 이틀 동안 못 먹고 설사를 했어요. 그러면 금방 한 1kg 가까이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매번 똑같은 게 아니고 그동안 감기가 걸렸달지 그때 무슨 장염이었달지 무슨 다른 여행이나 등등 집안에 누구 무슨 그런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덜 먹거나 해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지금 200g 는 건 조금 문제지만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면 엄마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또 먹이시면 또 늘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하루 4번 모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1번 하고 있다고 했네요. 211일의 이유식으로는 어떤가요? 211일이면은 저희가 중기 이유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초기 이유식을 대개 이제 4, 5개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까지고 7개월 넘어서면은 9개월까지는 저희가 중기, 그 다음에 9개월 넘어서 10개월, 12개월까지는 후기 이유식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중기 이유식을 할 때기 때문에 사실은 모유에 사실은 집중하거나 그 먹는 분유나 이런 거에 사실은 집중하시기보다는 그건 하던 대로 해오시면서 이유식을 어떻게 더 잘 먹여 갈 것인가를 고민하실 시기가 왔다고 보여요. 그래서 중기 이유식이면은 대개는 한 번에 70에서 100cc 정도 되는 양을 하루에 2번 정도 주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이제 분유나 젖으로 했을 때보다 이유식은 중기 이유식 정도 되면 농도가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이유식으로 먹었다면 젖으로 따진다면 200을 먹은 거나 같다. 이 정도로 사실은 칼로리로 계산한다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늘려서 2번을 늘리시면 사실은 젖은 더 줄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9개월이 지나 10개월 되면 후기 이유식해야 되고 나중에는 이후 완료기가 되면 우유를 완전히 끊어야 되니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따질 때 사실은 이걸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유식을 잘 가시는 거. 지금 이유식 양은 사실은 좀 적은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아토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료실에서 이 아토피기, 이런 끼를 넣어서 말씀하시면 참 곤란해요. 지금 아토피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피부에 무슨 트러블이 있다는 말씀인지, 아토피기 말고 아토피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사실은 애들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의 트러블은 사실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이분이 지금 심한 아토피라고 진단을 진짜 받으신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토피라고 저희가 진단을 내릴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아토피는 습진 종류라고 보여요. 근데 습진이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에 그다음에 또 좀 오랫동안 계속해서 있는 걸 볼 때 저희가 아토피라고 하거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얼굴 부분 그렇지만 접히는 부분이나 이 바깥쪽 이런 손등 이런 부분에 주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문가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아토피인가를 정확히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무슨 엄마가 먹는 밀가루 음식 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엄마 수유하는 게 관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감유라고 저희가 하죠. 새우나 게, 가재나 뭐 아니면은 호두, 땅콩 하는 견과류 종류랄지 밀가루,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알러지를 잘 일으키기 때문에 이 엄마가 먹었을 때 이 아기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린애들한테서 저희가 아토피가 오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서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 지속적으로 이게 나왔을 때 안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대개는 저희가 온도 습도를 잘 맞춘달지, 그다음에 뭐 보습 같은 거를 잘 해준달지, 그다음에 문지르지 않는달지, 뭐 필요하면 약을 조금 쓴달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병이라고 사실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엄마가 먹는 것에 진짜 문제가 있어서 아이에게 이런가를 알려면 진짜 아토피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